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이틀간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속에서도 우리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이틀 동안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틀 동안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조정폭이 생각보다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간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이 지금 반납을 하면서 시장 상황이 또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새로운 소식들은 간밤에 하나씩 들려옵니다. 화웨이 제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또 자동차 관세 무역 분쟁하고는 별개였는데 자동차 관세 이번 주 중에 또 어떻게 부과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일단 유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대상국에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잠시 뒤에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지만 일단은 운송장비 업종에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상승했고요. 유럽 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해 증시도 오르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쪽 보면 전기전자 업종이 조정폭이 생각보다 깊어지면서 지수가 1%대로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관세 유예됐다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운송장비 업종만 지금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 시총 16위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오늘도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는데 하락 종목이 지금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틀 동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순하게 하루 동안에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생기는 것이냐, 쉬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금 이틀 동안에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있고 짧은 반등이었고 아직은 반등을 논할 구간은 아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 시장 목요일 시장 대응해보고 내일 금요일장까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의 생산과 수출은 늘었지만 내수 시장 판매는 수입차 판매 급감의 여파로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값비싼 SUV와 친환경차가 잘 팔린 덕분에 3%가 증가한 22만 3,235대로 집계됐고 금액 기준으로는 5.8% 증가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조업 일수가 22일로 하루 늘어난 데다가 신차 출시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해 도소매업 대출 증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예금 취급업체의 도소매업 대출 잔액은 144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7%나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인데 이는 내수 부진 등으로 업황이 나빠지자 영세 도소매 업체들이 운영 자금 등을 이유로 돈을 빌린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부 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중국 정부 통신업체 화웨이의 사업을 금지하는 길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막판 이견으로 난항을 겪으며 관세 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표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며 그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 지수 1% 안팎의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새 지수가 2070포인트대까지 또 밀려 내려왔습니다. 22포인트나 빠지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 2093 나쁘지 않았습니다. 약간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는데 바로 밀려 내려왔고요. 2074까지 밀렸다가 2080포인트 회복 하나 했는데 다시금 정오 지나면서부터 쭉 밀려 내려오면서 2070선 간신히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좀 답답하죠. 기관, 외국인 또 동반 매도합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그러고 오늘 꽤 많이 나옵니다. 3,433억 원대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관 가운데에서는 또 금융투자 쪽입니다. 1,613억 원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나머지 주체는 투신연기금 전체적으로 사줍니다. 개인이 그리고 급락장에서 3,786억 원이나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린 대로 2% 중반대에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 누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종목이 이 정도 빠져주면은 코스피가 1% 가까이 한 0.8% 정도로 시총 대비해서 빠지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종목들도 뭐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보합, 강보합 오가고 있고요. 장이 나쁜 가운데에서도 관세 유예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차는 그래도 선방합니다. 셀트리온 요즘에 움직임이 좀 재밌죠. 경기 방어주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셀트리온이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LG화학, 포스코 그리고 신한지주 빠집니다. LG생건은 오늘도 1.23% 상승하는 가운데 SK텔레콤 보합권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현대모비스, KB금융 보합이고요. 나머지 세 종목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삼성물산 모두 하락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온 뒤에 오늘 조정 나오면서 1%대 비교적 좀 깊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피가 2070선이 살짝 붕괴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718입니다. 일단 720선 코스닥도 바로 붕괴가 됐습니다. 어제 2%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꽤 많이 되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700포인트 살짝 무너지면서 출발을 했다가 720포인트대 바로 회복을 한 모습인데 오늘은 또 바로 돌려 세웁니다. 731. 일단은 뭐 강보합권 출발을 해서 그대로 빠져내려오는데 718포인트대까지 강하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해 종합지수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니케이랑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조정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예, 코스닥 뭐 마찬가지입니다. 쌍끌이 매도 나오고요. 개인만 삽니다. 1,874억 원 개인이 강하게 매수하는 가운데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 오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비교적 많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장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사주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변심을 하네요. 1,531억 원 매도 물량 쏟아져 나오고요. 기관 261억 원 팔고 있는데 거래소와는 좀 다릅니다. 수급이.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지금 모두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권도 코스닥에선 팝니다. 보험에서 사주고요. 기타 금융 쪽에서 사주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지금 소량 사모펀드도 팔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 쪽에서도 팔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수급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일단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오르긴 합니다. 셀트리온 거래소에서 올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라갑니다. 신라젠도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오지만 나머지 종목들 CJ ENM, 헬릭스미스, 포스코 케미칼 어제 전일 급등 나왔던 종목들은 모두 빠져내려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가 어제 조정이 좀 나왔는데 오히려 오늘 올라갑니다. 메디톡스도 좀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요즘에 펄어비스도 올라가고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HLB,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2위부터 15위 종목들은 다 파란불입니다. 특히나 파라다이스의 17,000원이 현재 붕괴가 돼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짚어볼 텐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 조정을 좀 받는가 싶었는데 다시 우상향합니다. 빨간불 들어왔고요. 소폭이지만 70전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강달러 이어지고 1,190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뭐 밀리곤 있었는데 이게 밀림의 폭이 지금 계속 정오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있는데 어떤 이슈들, 새로운 이슈가 혹시 나온 건가요, 지금? 네, 뭐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이슈가 좀 다시 한번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난 거래 미국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오전장부터 이제 외국인을 필두로 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을 좀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특히 외국인이 IT 업종과 뭐 일부 시총 상위 대형주들 위주로 좀 순매도 폭을 넓힌 점 등이 초반부터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의 이런 자동차 관세 부과 연기 소식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점 등이 장 초반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오후 들어서도 외국인의 매도가 확대되면서 브렉시트 이슈라든가
미국과 이란의 마찰 등 이러한 주변국들의 불확실성이 좀 불거진 점 등도 우리 증시에 좀 투자 심리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모습이다라는 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하락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실적 호조를 보인 업종과 종목, 상승폭은 오후도 조금 축소된다 하더라도 상승 추이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모습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 급등과 좀 반대로 급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5G 관련 통신 장비 업종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한 이런 점에서는 올해 계속 주목해야 될 업종으로 보시고 일단 업종 내에서 좀 관심 종목 압축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신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 종목군들이 실적 호조세를 좀 발표한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부 미세먼지 관련주로 꼽혀지고 있는 크린앤사이언스와 위닉스는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목하고 있는 요인은 특히 두 종목 모두 실적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일단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 전년 대비 240% 증가한 모습, 위닉스도 267%가 전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증가한 모습 등에서 봤을 때 일단 이를 실적 피크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연간 실적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인 점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실적에 대한 시장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둬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갑작스럽게 지금 부러지다 보니까 어떠한 다른 이슈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 이외에 어떤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환경 내에서 원달러 환율 지금 현재 1189.95원대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환율 측면과 더불어 일단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업종군에 관심을 좀 기울이신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류 업종 역시도 일단 긍정적인 요인은 환율 부분이 이런 의류 관련 업종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되는 측면에서 실적 점검을 좀 해보자면 포인트는 영업무역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반면에 한세실업은 부정적인 평가로 나뉘고 있다라는 모습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업종 내에서는 영업무역이 기대보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점, OEM 부분 오더가 기존 우려보다는 좋았던 모습, 그리고 또 이런 오더 증가와 더불어서 마진율도 개선되는 모습이 포착된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꼽혀지고 있고요. 반면에 한세실업 이런 OEM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업무역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한세 MK가 일단 한세실업의 실적 부진에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러한 점에서 일단 이러한 OEM 관련 업종 내에서는 영업무역은 롱 그리고 한세실업은 숏 관점으로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외에도 좀 비슷한 업종이죠. 필라코리아라든가 FNF 등도 이런 시장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본업의 이런 고성장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역시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이런 업종 내에서 이번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일단 역시나 업종 내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유효한 종목군으로의 좀 압축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점에선 영업무역, 필라코리아, FNF 등은 계속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섬유의복 업종들 이야기까지 해주시면서 옥석 갈리기 정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략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좋겠습니까? 네, 일단 일정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 업종에 있어서 일단 그 학회 이슈가 5월 31일부터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열립니다. 일단 그간 4월과 5월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업종 내에 이런 학회 이슈가 좀 없었던 점과 더불어서 일단 이 공백기를 5월 말 미국 임상 종양학회를 필두로 다시 한번 업종 투심이 들어올 여지는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일부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임상 종양학회 일명 아스코로 불리는 학회가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립니다.
일단 전일 뭐 참여 기업이라든가 참관 기업군들 뭐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일단 이러한 그 참여 기업이라든가 참관 기업군들 위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시장에서는 뭐 ABL 바이오 그리고 뭐 HLB 등은 이 학회에서 임상 관련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참여는 아니더라도 이를 기점으로 투심이 긍정적으로 일부 살아날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일단 시장 하락속과 더불어서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내 이들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업군들 내에서는 뭐 ABL 바이오 그리고 HLB 그리고 파맵신 등에 대한 관심 두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지금 뭐 재점화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더라고요. 지금 파웨이를 겨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중국이 대응을 할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G20 정상회의에서 이 두 양국 간의 정상이 만날 텐데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두 나라 정상 간의 불신감도 강하고요. 서로가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화해를 겨냥해서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언했는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화웨이가 자신의 그 제품을 이용해서 기밀을 훔치고 스파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제품의 악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뭐 AT&T 같은 대부분의 통신사들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허점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화웨이의 싼 제품을 썼던 중소기업들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사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타결을 원했던 미국과 중국 그리고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해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재점화되면서 이번에 무역 협상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4차 관세 부과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4차 관세 부과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부품을 조달하는 중국에서 고립하는 하이테크까지도 공급 체인망을 흔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 거점을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국으로 볼 때는 앞으로 첩첩산중에 어려운 상황에 좀 봉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G20 정상회담에 따라서 어떠한 글로벌 경제의 시황이나 지금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네,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요. 현재 3차 관세까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 300억 달러 정도의 미국 경제에 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3천억 달러의 25%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관세 인상 규모가 무려 75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반기 세계 무역 물동량이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IMF의 그 추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실질 GDP는 이번 3천억 달러 관세 제4탄이 부과가 되면 마이너스 0.2%포인트 정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그러고요. 이 정도라면 각국이 재정정책이나 금융 완화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무역액이 최소 30% 내지 최대 70%까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 직격탄을 맞는 해운주라든지 석유 관련주들 그리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 먼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일단은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문제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세 부과로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나 투자 심리 위축이나 뭐 이런 부분을 분명히 경제적 피해를 가지고 올 텐데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이 부분은?
네, 최근 그 IMF를 비롯해서 예.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시나리오별로 사태를 그리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그 완만한 사이클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인 관세 부과에 이어서 앞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체인망에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무역 감소를 넘어서 아무래도 전 세계 돈에 대한 흐름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최대 한 0.6%포인트 떨어지고요. 중국은 1.5% 성장이 떨어지면서 세계 성장도 0.5%포인트 정도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기업과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은 설비 투자가 보류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 주가 하락, 신용 스프레드까지 확대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 회피 현상이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성장률이 1.75%포인트 정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5% 이하로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포인트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서둘러서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악재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또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관련 주가도 움직일 수 있는 또 찬스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역 전쟁이 지금 관세가 더 인상이 될 예정이고 뭐 된 것이지만 그 전에도 관세가 지금 올라서 부과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지금 최고치인데 이게 뭐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은 작년에 미국 무역 적자는 6,200억 달러고요. 이 중에 대중 무역 적자는 67%인 4,2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중국 측 통계는 아무래도 무역 수지 산출 방식 그리고 홍콩의 중개의 무역 수치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많이 미국보다는 1,000억 달러 정도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 경기 화랑에 따른 소비 심리가 워낙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 제품을 대체할 만한 완전한 공급처가 지금 떠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과 관련된 분쟁은 일단 합의가 하더라도 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아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처럼 제조업과 관련해서 전후방 산업이 발달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없고요. 또 인프라와 관련된 질 높은 수준 그리고 인건비나 환경 규정, 까다로운 고용 조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당분간은 미국 쪽의 무역 흑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협상 결과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질 확률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조치들을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현재 중국 경제는 도로나 철도와 같은 인프라 투자에 한 8천억 위엔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경기를 이끌면서 철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재 원자재 관련해서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투자 재원이 대부분 특별 지방채의 조기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도로나 철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 높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증가세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은 중국 편이 아니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인대 때 중국이 세금 감면, 사회 보장 부담을 줄이는 세금 감면 효과가 2조 위엔 정도 효과면은 GDP 성장률을 0.4%포인트 정도 끌어올렸는데요. 이런 효과가 오래 지나면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면은 그림자 금융 대출도 줄 수가 있고 투자 심리도 좀 신중해지기 때문에 그동안의 투자 의존형 성장
과잉 생산 문제라든지 막대한 채무에 의한 성장이 이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5G를 중심으로 한 중국 포위 전략을 강화시키면 중국이 협상에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 중에는 반도체 경기도 회복이 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정밀화하기에는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6월에 G20 정상회담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관세 인상을 예고한 뒤로는 위험 회피 현상이 국제 금융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바로 달러 강세, 그리고 주가는 조정, 그리고 원하는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정상회의가 결렬이 됐을 경우에는 3천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가 발동이 되고요. 중국도 이에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 상승, 그리고 엔화도 또 절상이 되는 이런 불안한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에 착수한다든지 여야 간에 20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들이 심의가 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는 다른 나라보다는 주가 조정폭이 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정상 합의가 낮은 수준이라도 진행이 된다면 리스크 선호 현상이 좀 회복이 되면서 주가 상승, 달러 약세, 원화와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도 제한적이지만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시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미중 관계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주식시장에 지금 몸담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을 쓰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채널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알찬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